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0여 년 됐고, 그 사이 아이들은 자라서 벌써 중학생이 됐네요. 처음 남편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뒤돌아보니 제가 그새 애를 둘이나 낳고 벌써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어 있네요. 이 세월이라는 게 왜 이렇게 빠르고 속절없이 흐르는지 가끔은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나한테만 빨리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다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인데도 돌이켜보자면 나 혼자만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저도 결혼 전에는 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괜찮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도 꽤나 인정받으며 일도 곧잘했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여직원들은 결혼하면 그만둔다는 인식 때문에 승진도 평가도 박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른 여선배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는 걸 보면서도 그게 저에게도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계속 일 다닐 거라 다짐했었어요. 그게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내 커플로 3년을 만났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요. 서로 어리버리하고 실수 많던 시기에 동기로 만나 서로 무척이나 의지를 하며 지냈죠. 남편과 저는 동기였지만 남편이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빠인 남편이 늘 든든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하며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해서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하려 했지만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댁과 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참에 회사 관둬. 돈이야 내가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당신까지 일할 필요 있어? 애 키우려면 엄마가 필요한데 당신 옆에 있어야지. 그래도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나도 복직할 수 있을 텐데. 나 회사 생활 열심히 했던 거 당신도 알잖아. 에이, 그게 말이 쉽지. 당신 회사 다니면서 육아에 살림까지 다 잘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편히 집에서 애들이나 잘 키워. 남편이 걱정 없이 돈 벌어다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다른 집 여자들은 일하기 싫어서 난리들인데 당신은 참 이상하네. 남편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 내 경력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걸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자녀 계획을 2명이나 잡았으니 몇 년 버텨봐야 나중엔 결국 포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일에 육아까지 하느라 하나도 제대로 못할 바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네요. 그렇다고 이런 제 인생이 불행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바람대로 예쁘게 씩씩하게 잘 자라줬고 회사 생활 잘해가는 남편을 보며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것에 나도 한몫 일조를 했을 거라 생각하며 내 희생이 가족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위안을 삼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몰라도 너무 몰라줬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고 싶었던 건데 정작 제 남편은 그런 제가 귀찮은 건지 제게 자기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자꾸만 자기 독단적으로 일을 하고 뭐든 혼자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언젠가부터 주식에 유독 관심을 가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래 그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들이랑 할 만한 이야기가 주식 아니면 골프라니 그래서 취미 정도로 관심을 두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를 투자했는지, 어디에 뭘 넣었는지 그런 얘기는 저한테 일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상당한 돈을 주식에서 굴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부터 자기 동창들 몇이랑 투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듯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외식이나 할까? 외식?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나 바빠. 왜?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나 이번 주말에 동창들 만나기로 했어. 동창은 왜? 동창회가 또 있어? 아니, 그 우리 애들끼리 투자 모임 만들어서 투자 관련해서 의논하고 얘기 좀 하려고. 투자 모임? 그런 건 또 언제 만든 거야?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이런 걸 일일이 다 말해야 해? 그럼 뭐 내 회사 생활도 당신한테 다 말해주냐? 아무튼 그렇게 됐어. 이게 나 혼자 덤벼봐야 큰 돈이 안 되더라고.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기투합해야 일이 되지. 그렇게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남편은 그때부터 일을 핑계로 뻔질나게 밖으로 돌았어요. 가족들과 다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외식을 한 것도 언제였나 가물가물한 정도였죠. 하지만 돈 벌려고 그런다는 걸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매번 생활비 갖다 줄 때마다 힘들게 번 돈이라며 생색내던 남편이었으니 투자 모임 좀 작작하라고 그랬다가는 저더러 배불렀다고 화를 낼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퇴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투자해보려고. 내가 회사 책상에 앉아서 버는 돈보다 투자로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이 노다지를 두고 왜 계속 회사를 다녀? 그렇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퇴사를 하는 게 말이나 돼? 우리 애들 이제 중학생이야.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학 등록금에 돈 들어갈 구멍이 얼마나 많은데 덜컥 퇴사를 해. 당신이 투자를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운 나쁘게 돈이라도 잃게 되면 어쩌려고. 나 실력 좋거든? 당신이 뭘 한다고 훈수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있어. 아직 애들이 어린데 퇴사를 해버린 남편 때문에 걱정이 막심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의 투자는 잘 되어가는 듯 했어요. 수익이 꾸준히 나는 건지 생활비는 꼬박꼬박 가져다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매달 저한테 생활비만 딱딱 갖다 주면서 그마저도 아껴가며 쓰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는 건지 남편은 제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던 저는 그저 아끼고 모으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이 주는 대로 생활비 굴리고 한창 예민한 사춘기 딸들 키우며 살다 보니 저는 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런 제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건지 남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집에 있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저를 귀찮아하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어요. 저희가 지낸 세월이 있으니 신혼부부처럼 살가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고민했는데 그래도 은영 씨 혼자 모르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뭔데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그 상중이가 요즘 이상하진 않았어?
왜? 뭐 정미 씨 뭐 아는 게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진짜 어떻게 하냐. 은영 씨,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은 상중이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을 만나다니. 내 남편이? 이미 우리 동창들은 다 알고 있어. 상중이가 만나는 여자가 같은 동창이거든. 남편의 동창 중에 저와 친한 여자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미 씨가 제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줬어요. 아니, 걔가 옛날부터 워낙 유명하긴 했었어. 예쁘장하게 생겨서 지 좋다는 남자애들 이용해먹고 말이야. 야가 빠져가지고 여자애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거든. 지 좋다는 애들이면 남 좋다는 애들까지 다 뺏어야 성이 풀리는 애라서. 지혜 그 기집애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산다는 소식 듣고 그 뒤로 우리랑은 수준 안 맞다면서 연 끊고 동창회도 안 나오더니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다시 동창회 나온 거야. 근데 이 기집애가 어릴 때 버릇 못 버린 건지 상중이를 깨어냈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넘어갔다고? 그럴 리가. 애들 아빠가 나한테 무심해도 애들 생각하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이 얘기 하기가 참 껄끄러운데 사실 상중이가 옛날에 지혜를 엄청 쫓아다녔거든. 아마 상중이 첫사랑이 지혜였을걸? 근데 지혜 걔는 아니었어. 그땐 상중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관심도 안 두더니 이제 와서 상중이가 투자로 돈 좀 벌었다는 소리 들어서 그런지 먼저 꼬리를 친 거지. 그걸 동창 애들도 다 알지만 다들 상중이 덕분에 돈 벌었으니까 말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언제는 제가 첫사랑이라고 하더니 국민학교 다닐 적에 좋아하던 첫사랑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이혼녀가 되어 돌아와서는 제 남편을 꼬셨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둘이 동창회에 나와서 대놓고 붙어 다니며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동창들은 저도 한 번씩은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기가 막혔어요. 정미 씨 말로는 다들 제 남편 때문에 투자 수익을 얻은 탓에 콩고물 때문에라도 쉬쉬하는 분위기라는 거였죠. 그래도 정미 씨만은 제 입장을 헤아려 제게 진실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에 빠지게 됐어요. 부부관계가 소원해도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탓에 그 충격은 배가 됐죠. 하지만 저는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평생 씻어낼 수 없겠지만 아빠 없이 자랄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피하기 위해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실수로 생각하고 용서해 줄 테니 제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하려고 했죠. 다 들었어요. 두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거.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 심정이 어떨지도 아시겠네요. 저는 저희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요. 저희 두 사람 문제라면 모를까 저희는 아이들이 있고 애들이 아직 어려요. 특히나 한창 예민하고 여릴 사춘기 나이라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도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두를 위하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되네요. 글쎄요. 그건 당신 입장인 것 같고 나는 상중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는데. 상중이랑 나 서로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봐야 당신들은 불륜관계예요. 어딜 가서도 환영받을 수 없을 거라고요.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아요? 상중이 와이프 생각보다 순진하네. 그런 게 무서웠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지. 지금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이 협박이나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당신은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나요? 당신은 지금 멀쩡하던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물론이고 내 아이들까지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네가 내 남자 뺏은 거야.
너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 전에 정식으로 사귄 사이도 아니라면서. 둘이 약혼이라도 했었어요? 어쨌든 내가 상중이 첫사랑이니까. 남자들은 첫사랑 못 잊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 이전에 나였다는 거야. 우리가 서로 엇갈려서 이루어지지 못했었지만 이젠 우리도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쪽이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상중이랑 헤어질 생각 절대로 없으니까. 아니 정 이혼 못하겠으면 그냥 참고 살던가. 너무나도 뻔뻔한 여자의 반응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남편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통을 터뜨려야 할 상황에 반대로 남편이 제가 자기 애인을 만나고 온 것을 알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뭐?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당신 지금 불륜 걸려놓고 왜 그렇게 당당해? 당신이나 그 여자나 뭐가 이렇게 뻔뻔해? 그동안 나를 그렇게 기만해놓곤 당신이 나한테 화낼 자격이나 있어? 그래서 뭐?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뭐가 그렇게 대수야? 아니다. 당신도 다 알게 된 이상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겠네.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나 이제 당신이랑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내 진정한 첫사랑은 그 사람이야. 그동안 당신이랑 살면서는 항상 뭐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부족한 게 없어졌어. 그 사람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줘.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딴 여자가 뭐라고 처자식을 내버려? 당신 정말 쓰레기야. 이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그래, 나 쓰레기 맞아. 당신한텐 할 말 없어. 하지만 나 당신이랑 더 못 살아.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가 괘씸해서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제게 남편은 전 재산을 다 주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집이며 차며 자기가 가진 거 다 내어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여자가 소중하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자로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고 그동안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아온 제 존재가 짓밟히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도 했어요. 이혼해봐야 그것들만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이혼하지 말고 버텨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러려고 하니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더라고요. 무늬만 부부로 지내며 뻔뻔하게 외도를 이어가는 남편의 뒷모습만 쫓게 될 제 처지가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았죠. 거기다 남편이 이혼만 해주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니 차라리 그 돈 받고 깔끔하게 이혼해서 혼자 애들 키우며 제 갈 길 찾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하던 저는 한참의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힘들고 비참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지내야 했습니다. 억울하다, 힘들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런 소리할 사람도 없었고 저보다 여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에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꿋꿋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멀쩡해야 아이들도 무리 없이 상황을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이 이전처럼 완전히 멀쩡할 수는 없었어요. 재산 분할을 받긴 했지만 그걸로 두 아이를 끝까지 무리 없이 키우기는 힘든 상황이라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 나가던 저였으니 뭐라도 일자리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과 임신으로 경력이 단절되며 10년 넘게 집에 주저앉아 있다 보니 과거의 영광은 전부 헛것이었습니다. 일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게 되지 못할까봐 두려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건데 싶어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한테 생활비 받으며 남편 눈치 보고 잡혀 살다가 결국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혼자 애들 키우며 고생하게 됐구나 싶어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건 참 다행인 일이었어요. 애들한테는 끔찍하던 남편이었는데 웬일로 양육권은 욕심내지 않더라고요. 다 큰 자식들이라 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제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진 몰라도 양육권만큼은 순순히 제게 내어줬어요. 만약 전 남편이 양육권마저 가져가겠다고 했었더라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을 뺏긴 걸로 모자라 아이들까지 그 여자에게 내어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영악한 여자가 제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줄지 믿어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킨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며 꿋꿋이 살아가야 했죠. 그렇게 겨우겨우 사무보조 일을 얻게 된 저는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디며 제 인생의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0여 년간 집에만 있던 제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니 오랜만에 출소한 죄수가 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설레기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제 인생을 되찾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기분도 들었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상처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봐야겠다 다짐했는데 얼마 뒤 들려온 전 남편의 소식에 저는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리조트 건설에 투자를 하는 큰손이 됐다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분명 저와 이혼할 때는 투자 실패로 돈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주면서 이게 전 재산이라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던 남편이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돈으로 리조트에 투자를 했다는 건지 기가 막혔어요. 그냥 부동산도 아니고 건설사에 투자를 한 거라면 적어도 수십억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저는 그제서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인간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분명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같이 살 적에도 남편이 어디에 무슨 투자를 하는진 전혀 몰랐던 탓에 이혼할 때도 저는 바보처럼 눈뜬 장님이 됐네요. 평소 남편 씀씀이를 생각하면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의심은 했었지만 당시에는 이혼의 충격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겨우겨우 변호사를 구한 저로서는 그렇게까지 남편의 뒤를 캘 여력이 없었네요. 바보같이 속았던 저는 전 남편에게 맞은 뒤통수가 얼얼해졌습니다. 나 혼자 아이들 키우며 어떻게 살지 뻔히 알면서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지. 이혼하고 잠잠했던 제 속이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정미 씨, 나야. 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김상중 그 사람 요즘 무슨 리조트 투자해? 어머, 자기가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맞구나. 나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어. 혹시나 해서 정미 씨한테 물어본 건데 진짜였구나. 나랑 이혼할 땐 돈 없다던 인간이 그런데 투자할 돈이 있었나 봐. 안 그래도 요즘 상중이가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자자해. 투자로 무슨 돈을 그리 많이 벌었는지 그 리조트에 수십억을 들이붓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완공만 되면
10배 장사가 될 거라 그러던데? 그래서 요즘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도 돈만 있으면 거기다 투자하겠다고 난리들이야.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궁금했던 저는 제게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줬던 동창 정미 씨에게 소식을 묻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미 씨는 남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며 자기들도 무척 놀라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인간이 요즘 수완이 좋은지 비싼 차를 타고 명품 휘두르면서 비싼 술값을 막 긁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씨가 듣기로는 남편이 한 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서 2배 장사를 했고 그렇게 번 수익을 리조트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리조트 사업이 완전 대박나는 장사라며 동창들에게도 투자를 권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넣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래. 콘도 회원권만 팔아도 수십억이 남는 장사라서 짓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거라고 말이야. 우리도 리조트, 호텔 뭐 그런 거 잘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데 투자할 기회가 어딨겠어. 근데 이번에 상중이 걔가 우리들 껴준다고 하니까 다들 혹하는 거지. 더군다나 그동안 상중이 믿고 투자해서 재미 안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이즈가 큰 건지 1, 2억은 받지도 않는다는 거야. 못해도 10억 단위는 넣어야 된다는데 우리야 뭐 그런 돈이 어딨나. 근데 돈 좀 있는 애들은 집 팔아서라도 투자하겠다고 난리들이더라고. 그거 괜찮은 건 맞는 거야? 리조트 건설이면 아직 완공이 아니라는 거잖아. 완공은 무슨 아직 완전 시작 단계인 거지. 근데 상중이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낄 수 있다는 거야. 건설사랑 아주 잘 아는 사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김에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고 있는 거라고. 시작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거래. 그러다 엎어지면 돈만 잃는 거 아니야? 다들 불안하지도 않다고 해? 원래 아파트도 짓기 전에 분양하는데 뭐 리조트라고 뭐 다르겠나 싶은 거겠지. 거기다 수익이 잘 만나면 인센티브로 룸도 하나씩들 준다 그러는데 다들 은퇴하고 골프 치러 다닐 생각에 들떠 있는 거지. 그동안 동창 친구들을 끌어모아 펀드를 만들고 다 같이 투자를 하며 돈을 벌었던 전 남편이 이번엔 자기가 끼어있는 리조트 사업에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답니다. 다 지어진 부동산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개발 단계의 리조트에 투자를 하는 게 걱정되는 일일 텐데도 다들 전 남편을 그만큼 믿는지 투자를 못해서 안달들이라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같이 하고 싶어 하니 전 남편은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하며 요즘 아주 잘 나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 남편의 옆에서 저희 가정을 깨트린 상간녀가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다고 했죠. 순진한 사람 꼬셔서 발목 잡아놓고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좋은 건 바람난 년이랑 누린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러는 건지 피해자인 저만 괴로운 것 같더라고요. 이혼을 후회하진 않지만 이혼하고 그놈이 잘 되길 바라진 않았는데 저와 이혼한 뒤 더 잘 풀리는 남편을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배 아파하면 뭐 하겠나요? 이제 와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던 저는 괜히 그런 일에 감정 소모를 하느니 잊어버리자 생각하며 전 남편의 소식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친정 모임에서 건설 쪽 일을 하는 친척 오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오빠가 무척이나 반갑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는 친오빠 동생처럼 가깝게 지냈던 친척 오빠였는데 각자 결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몇 년 만에야 만나게 됐네요. 생각해보면 뭐 그것도 전 남편 탓이 컸네요. 명절이며 기념일마다 바쁘고 피곤하다며 저희 친정에 붙어 있어주지 않던 남편이었으니 저는 친정에 갈 때마다 그런 남편 눈치에 늘 서둘러 일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못 만나던 친척 오빠까지 보게 되니
남편과 이혼한 일이 또 한 번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다.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아이, 그러게 은영아, 정말 반갑다. 잘 지냈어? 아, 지금 상황에 잘 지내냐는 말은 좀 그런가? 아, 오빠도 내 이혼 소식 들었구나. 근데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잘 지내. 아직 이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익숙하진 않지만 좋은 것 같아. 눈치 볼 사람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덕분에 오랜만에 오빠도 만나고 좋잖아. 그래, 뭐 네가 좋다니 다행이다. 뭐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결정 존중해. 안 맞는 사람이랑 평생 괴롭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친척 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던 저는 저도 모르게 전 남편이 투자한다는 리조트 이야기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오빠가 건설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 혹시 그 얘기를 알까 싶었거든요. 신경 쓰지 말자고 해놓고 궁금했던 건지 저도 모르게 얘기가 나와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오빠가 제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투자한다는 그 리조트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조트가 이미 몇 년 전에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설을 맡은 건설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위험하다는 말이 많은데? 내가 알기로 그 건설사 대표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다고 들었어. 그래서 한번 엎어지고 아예 접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한다고? 그게 될 리가 없을 텐데. 그래? 내가 듣기로는 여기저기서 투자자 모으고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짓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뭐 해외 자본도 들어온다 그러는 것 같고. 정말 대박 소식이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투자 쪽으로는 나도 꽤 관심이 많아서 업계에서 도는 얘기도 있고 말이야. 그거 괜찮은 거 맞나? 야, 아무래도 이상한데. 내가 좀 더 알아봐 보고 얘기해 줄게. 그리고 얼마 뒤 사촌 오빠가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은영아, 나다. 그 오빠가 그 리조트 관련으로 좀 알아봤는데 그거 아무래도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아. 그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려면 지금쯤 이미 서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 건설이나 시설 관련으로 허가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알고 있던 것처럼 몇 년 전에 엎어진 그 상태 그대로라고 하더라. 근데 거기 투자자를 구한다니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 안 그래도 요즘 부도 직전에 건설사들이 투자자들 끌어모아서 한탕 사기를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던데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 확실한 거야? 내가 듣기론 정말 확실한 투자 정보라고 들어서.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될 줄 알고 투자 말렸다가 공사라도 들어가면 어떡해? 글쎄. 근데 내 생각엔 그 리조트가 완공될 확률은 99%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건설 쪽 상황이 무척 안 좋아.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눈치 보며 조심하는 상황인데 이름도 없는 작은 건설사에서 그 많은 리스크를 안고 정말 일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너 가까운 지인이라면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해. 알겠어, 오빠.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 일이 될 리가 없다는 사촌 오빠의 말에 저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전 남편이 어쩌다 투자를 하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이 잘 되는 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투자 수완은 좋았거든요. 그러니 동창들 모아서 모임까지 하고 저 몰래 숨겨둔 돈도 많았던 거겠죠. 게다가 아무리 대단한 투자라 그래도 리스크가 큰 일에 쉽게 덤비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사촌 오빠가 금방 알아낼 일을 왜 몰랐던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알던 전 남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긴 이제 와서 제가 그런 말을 하기엔 언제는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았던 적이 있나 싶네요.
그 인간이 바람을 피는 줄도 몰랐으면서 제가 전 남편에 대해 뭘 알았겠어요. 뭐 이제 와서 그 인간이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잃는다 해도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인간이 안 되는 게 제게 더 나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야 그렇다 쳐도 전 남편이 끌어들인 다른 사람들 걱정은 될 수밖에 없었죠.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하던 남편의 동창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하자니 투자의 실패에 전 재산을 날릴 그 사람들이 불쌍하면서도 말을 해주려니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긴 할까 두려웠어요. 게다가 나한테 남편의 외도를 알려줬던 정미 씨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쉬쉬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말하자면 모른 척 할까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정미 씨에게만 언지를 주고 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투자에 엮여 고통받는 꼴을 보는 게 쉽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그 동창들에게 지금 상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미 씨에게 대신 부탁해서 동창들을 꼭 말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설까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전 남편의 동창들이라 직접 만나는 게 껄끄럽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저를 만나는 게 불편하겠지 싶었고요. 대신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정보들을 정미 씨에게 대신 넘겨줬습니다. 그 건설사의 자금 문제나 몇 년 전 엎어진 채로 움직임 없는 허가 상황들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결과는 전부 그 사람들의 몫이겠죠. 그리고 반년 뒤에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게 됐어요. 전 남편의 동창회에서 나를 모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자기 지금 통화돼? 정미 씨 무슨 일이야?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그것도 전부 은영 씨 덕분에.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아니 그때 그 상중이가 투자하라고 부추겼던 그 리조트 있잖아. 그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됐다고 뉴스가 났잖아. 뭐? 대표가 구속이라니? 그럼 그 인간이 사기친 게 밝혀진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지금 조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지. 웬만하면 구속될 수가 없을 텐데 잡혀 들어간 거 보면 죄가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어?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그 후로는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 남편이 투자를 했다는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붙잡혀 들어가서 다행이지. 그놈 아주 작정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 인간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니까? 그럼 혹시 누구 피해본 사람은 없어? 동창들 중에 돈 넣은 사람은 없다고 해? 그게 다행히도 없어. 자기가 우리한테 상황을 알린 덕분에 우리 동창들은 전부 돈을 뺐거든. 큰돈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다들 시간이 걸렸던 건데 그나마 돈 넣은 애들도 다 상중이 통한 거라서 어떻게 돌려받았나 봐.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다. 하마터면 다들 큰일 날 뻔했네. 큰일뿐이야? 그때 전 재산 거기다 밀어 넣었으면 전부 쪽박치고 길에 나앉는 거지. 그래도 우리끼리는 설마 하면서 반신반의했는데 그 대표 구속된 거 보고 지금 애들 난리 났어. 다들 목숨 건졌다고 말이야. 그래, 큰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야 정말. 사실 나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었거든. 나도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서. 이러다가 좋은 기회 놓쳤다고 원망 들을까 싶어서.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있다가 그 대표 구속 소식 알았으면 두고두고 후회했겠다. 그럼 자기 정말로 좋은 일 한 거야. 지금 자기가 몇 명 목숨을 살렸는 줄 알아? 우리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딸린 가족들까지 살린 거라고. 은영 씨가 정말 대단한 일 한 거야. 대단은 무슨.
나는 그냥 말 전한 것밖에 없는데. 아, 참 자꾸 그렇게 겸손하게 굴지 마. 우린 지금 다들 은영 씨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창회에 자기를 부르려고 그래. 나? 나를 왜 동창회에 불러? 우리 입장엔 은인인데 은인한테 보답은 못해도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싶어서. 그러니까 꼭 나와줘. 알겠지? 그래도 제가 소식을 일찍 알린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들 큰 피해가 없었다며 안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도움이 고마웠던 건지 사람들이 저를 자기들 동창회에 부르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라도 직접 전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저는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전 남편 동창회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인간을 피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흔쾌히 초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김상중 그 인간도 오는 거야? 글쎄, 정기 모임이니까 올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일 때문에 못 올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잘 모르겠네. 근데 자기도 염치가 있으면 안 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왜? 상중이 때문에 오기가 불편해서 그래? 좀 그렇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불편해할 이유가 없더라고. 바람난 건 그 인간들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겠어? 그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날 당당하게 나타나버려. 안 그래도 그것들 우리들 앞에서 꽁냥거리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은영 씨가 본때 좀 보여줘. 우린 전부 은영 씨 편이니까. 이혼 전에는 다들 전 남편 편들어 쉬쉬했구나 싶어 너무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준다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전 남편의 동창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 직접 가서 그 인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대망의 동창회 날이 됐어요. 사실 전날까지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지만 제 결정을 번복하진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그 자리에서 날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해서라도 꼭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전 남편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옆에는 그 여자와 함께 말이죠. 뭐야? 당신이 여긴 왜 왔어? 왜 왔냐고? 초대받았으니까 왔겠지. 당신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렇게까지 놀라는 거 보니까 당신 아직 아무것도 못 들었구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초대를 받았다니? 여긴 우리들 동창인데 당신이 초대받을 일이 뭐가 있어? 이젠 내 파트너도 아닌데. 당신은 알 거 없어. 당신이 이 동창의 주인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진 않죠. 이 자리가 전처가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때문에 온 거라면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저를 마주친 전 남편과 상간녀는 놀라면서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며 저를 불청객 취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아직도 유감이 남아서 자기들을 괴롭히러 온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들 괴롭히러 왔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뭐 여기서 내가 당신 머리채라도 잡을까 싶어서?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 애초에 난 당신들 보겠다고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내가 자기들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자아가 너무 비대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여기는 나랑 내 친구들 모이는 동창이라고. 아우, 야 지혜야, 너 너무 시끄럽다. 너야말로 손님 모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뭐? 손님? 저 여자가 손님이라고? 그래, 은영씨 우리가 모신 거야.
우리가 긴히 사죄드리고 감사할 게 있어서. 은영 씨 왔어요?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얼른 들어와서 앉아. 제가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미 씨가 달려와 도와주더라고요. 하지만 상간녀는 제가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씩씩거렸어요. 아, 은영 씨 오셨어요? 아, 와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아, 우선 저희 인사부터 받으시죠.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영 씨. 그리고 그때 안으로 들어간 저를 보며 전 남편의 동창들이 전부 기립을 했습니다. 모두들 저를 귀빈으로 모시며 깍듯이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전 남편과 상간녀는 눈동자가 휘둥그레졌어요. 지금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감사하다니? 아니, 다들 이 여자가 뭐라고 그렇게들 깍듯한 거야? 애초에 이 여자를 우리 동창 모임에 왜 초대한 건데? 자기야, 자기 뭐 아는 거 없어? 나라고 뭐 알 게 있나?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당신 정말 뭐야? 뭔데 전 남편 동창회까지 쫓아다녀? 방금 한 말 못 들었어? 나 초대받고 왔다니까. 다들 귀가 먹은 건지. 야, 제스씨, 아니 은영씨, 우리가 초대한 거 맞아.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거든. 그래 임마. 그러니까 상정이 넌 빠져. 솔직히 말하면 우린 지금 네 얼굴 별로 보고 싶지도 않거든? 이 사태가 다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네가 투자하라고 부추긴 그 리조트 투자 말린 게 바로 은영씨야. 덕분에 우리 모두 돈 잃은 것 없이 무사했던 거 아니야. 하마터면 너 따라 다 지옥 갈 뻔했다고. 뭐? 투자를 말린 게 저 사람 때문이었어? 그럼 다들 저 여자 말만 듣고 내 호의를 무시한 거야? 호의는 무슨? 너 때문에 우리 다 쪽박칠 뻔했는데 넌 그게 호의냐? 그러고 보니까 너도 우리한테 할 말 있지 않아? 이번 일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줘라. 너 분명히 그 리조트 무조건이라며. 돈 넣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일이라 그러더니 거기 건설사 대표 잡혀 들어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 알고 그런 거야? 정말 모르고 그런 거야? 야, 그건 아무 문제 아니라 그랬잖아. 구속수사 받아도 금방 풀려날 일이야. 잠깐의 위기일 뿐이라니까? 상중아, 너 설마 아직도 그 대표 믿고 있는 거야? 네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고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다. 대표가 풀려난다고 해도 회사가 부도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부도난 회사에서 어떻게 건축하냐? 그러니까 부도날 일이 없다니까. 회사에 돈줄이 다 있는데 부도가 왜 나? 상중아, 너 그 얘기 아직 못 들은 거야? 그 회사 오늘 아침에 최종 부도 처리 났다는데 너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부도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정말이야? 건설사 대표가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오늘 드디어 그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우린 모두 알고 있는 일을 왜 혼자 몰랐던 건지 눈뜬 장님이 된 전 남편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었죠. 아이고 상중아, 너 설마 진짜로 그 돈 다 넣어둔 건 아니지? 우리가 빼라고 했을 때 뺀 거 맞지? 아니 그게 아니 야 지혜야,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분명히 안전한 거라며, 확실한 거라며. 나는 너 말만 믿고 있었는데 부도라니, 이게 뭐야?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의 무모한 투자 계획이 전부 그 상간녀 때문이었더라고요. 그 상간녀가 건설사 대표랑 아는 사이였는지 투자를 받아다 달라 부탁을 받았답니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돈을 받기로 한 건지 뭔지 주변 사람들을 구슬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전 남편도 그 여자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털어 넣었던 건데 이제 와서 부도가 났다고 하니 그 일을 믿을 수 없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긴
뭐 그렇게까지 믿고 의지하던 첫사랑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날리게 생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 정말로 가진 돈 전부 거기 투자한 거야? 어떡하냐? 나 그 돈 없으면 끝장이야. 나 가진 걸 다 털어 넣은 건데 그 돈 없으면 나 이제 어떡해? 아, 그러게 왜 그런 실수를 했대? 당신이 늘 하던 말이 분산 투자라는 말이었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 당신이 그만큼 저 여자를 많이 사랑했나 봐. 그러니까 마누라 말은 지지리도 안 됐던 남자가 천년 말은 철석같이 믿고서 그런 도박을 했겠지. 그럼 뭐 사랑으로 이겨내야지 어쩌겠어. 나랑 헤어질 때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고 저 여자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 상간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전 남편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씹다 버린 껌 취급하며 그 여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더니 처자식보다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갈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전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살던 집이며 차며 다 팔아서도 빚을 갚지 못했던 건지 수중에 남은 돈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무일푼이 된 남편이 기어이 그 여자에게 걷어차였다는 말까지 듣게 됐습니다. 은영 씨, 들었어? 상중이랑 지혜 둘이 결국 헤어졌어. 지혜 그 기집애가 상중이 빈털털이 된 거 알고 헤어지자 그랬다는데 나 참 기막혀. 상중이가 그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지가 그런 짓을 해? 하긴 그렇다고 상중이 그 놈이 불쌍한 건 또 아니지. 애초에 바람을 안 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결국 지 발등 지가 찍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상중이 그놈 이제 와서 후회하는 모양이더라고. 친구들한테 가족이 보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더라.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애인까지 잃었으니 자기한테 남은 게 뭐가 있겠어. 다 잃고 나서야 소중한 걸 깨달은 건진 몰라도 이제 와서 후회하긴 늦었지. 정미 씨가 제게 남편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전 남편의 소식은 참 씁쓸한 것이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인간이 나보다 행복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일찍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결국 돈 때문에 떠날 여자를 진정한 첫사랑이라며 그 여자를 선택한 남편의 안목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동안 투자는 그렇게 신중하고 정확하게 잘하더니 그런 사람도 여자 보는 눈은 영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정미 씨 말대로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해도 저는 그 인간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처자식을 그리워한다는 정미 씨의 말대로 전 남편이 정말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다느니 자기가 잠깐 미쳤나 보다더니 구구절절 떠들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후회한다는 말도 믿지 않고 이제 와서 무능한 남편을 책임질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잘해볼 생각 없다며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애들 역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건지 자기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크게 실망한 듯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요. 그 후 저도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은 싹 지우고 앞으로는 제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사히 취직도 했으니 이제 제 경력을 쌓아가며 열심히 아이들 키우며 지내면 되겠다 싶네요. 전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지만 저한테는 늘 든든한 제 편인 자식들이 있으니 이제 더 부러울 것도 없고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